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피트니스 월공 대표 김정민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요. 이제 보충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충제. 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 이제 보충제. 자, 보충제라고 해서 또 일반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보충제는 이제 약물이다, 약이다 또는 약물이다. 자, 보충제.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또 문제점도 있었죠. 방송 같은 데서. 자, 보충제 이제 뭐가 들어있어서 그 성분이 이제 약물적인 반응을 한다. 그래서 금지됐다. 누가 또 먹고 몸이 이상해졌다. 그러니까 또 일반 분들은 보충제는 약이다라는 또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자, 일단은 보충제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보충제. 자, 일단 이 이름부터 볼게요. 보충제. 자, 여러분, 보충제라고 하니까 어떠세요? 보충, 제. 자, 제자가 붙어 있어요. 자, 제자가 붙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소화제나 어떤 그런 이제 약의 어떤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보충제. 뒤에 제자가 붙었어요.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섭취하는 이제 게이너가 있고요. 프로틴이 있습니다. 자, 프로틴. 대표적이죠? 자, 게이너 제품은 뭡니까? 게이너 제품은 뭐예요? 자, 그쵸? 일정한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리고 기타 영양소가 들어있는 조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게이너입니다. 자, 그럼 프로틴은 뭔가요? 자, 프로틴은 탄수화물의 함유량을 낮추고 단백질 위주 그리고 기타 영양소가 주가 되는 어떤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게이너랑 프로틴으로 일단 크게 구분이 되죠. 자, 그러면 미국에서는 게이너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고 또 미국에서 단백질은 프로틴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요 놈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이름이 바뀌느냐. 자, 게이너. 게이너는 근육이 아니고 뭘로 되냐면, 자, 이렇게 적을게요. 자, 체중 증가제. 체중 증가제. 그리고 프로틴은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변하냐면, 근육 강화제. 요즘은 그래도 이런 용어를 안 쓰는데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보충제 시장에서 그 보충제 사이트에 들어가면 체중 증가제, 뭐 근육 강화제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지금도 또 체중 증가제로 쓰는 이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게이너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기타 영양소가 들어있는 제품인데 우리나라에 오면 체중 증가제라고 해서 제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은 뭘로 느껴요? 약으로. 보충제라고 하니까 소화제 같은 건 줄 알고 이제 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게이너도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체중 증가제라고 해서 또 제자가 붙으니까 또 약인 줄 알아요. 프로틴도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근육 강화제라고 하니까 또 약인 줄 알아. 자, 그러면은 게이너는 왜 체중 증가제라고 붙였을까요? 자, 게이너는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기타 영양소가 조합된 영양소입니다. 영양소죠. 분말 형태. 그거를 우리가 섭취했을 때 탄수화물은 에너지죠. 에너지. 단백질은 근육 유지, 회복, 성장, 영양소. 거기에 이제 기타 영양소 플러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 그리고 근육 회복.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근육이 증가되니까 체중이 올라가죠. 근육량이 되니까 체중이 올라가잖아요. 체중 증가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체중 증가제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탄수화물 양, 단백질 양 뭐 그런 것도 따지지 않고 막 먹어요. 그리고 기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또 비타민, 또 글루타민, BCA 또 사서 또 드시는 거예요. 오버돼서. 그래서 보충제는 약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게이너라는 제품은 탄수화물, 단백질, 이제 기타 영양소가 조합이 된 분말 형태의 영양소죠. 그래서 식품입니다. 식품.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대형 마트, 이제 식품 코너에서 팔고 있어요. 그래서 체중 증가제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체중 늘려야 돼. 빵 먹어요. 살만 쪄요. 많이 먹으니까. 자신에게 맞는 탄수화물, 단백질, 이제 기타 영양소를 통해서 효과적인 운동과 회복을 해서 근육의 증가를 통해서 체중이 증가가 된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체중 증가제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요. 게이너, 말 그대로. 그리고 또 이 제품 뒤에 라벨을 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기타 영양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드시면 되고. 자, 프로틴. 자, 프로틴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근육 강화제라고 합니다. 근육 강화제. 자, 이거 먹으면 왠지 막 근육이 강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폴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육 강화제. 먹으면 강화될 것 같아.
자, 프로틴은 뭐예요? 단백질이죠? 그리고 기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백질만 볼게요. 단백질. 자, 프로틴을 드셨어요. 단백질이죠? 단백질의 효능이 뭡니까? 근육의 유지와 그리고 또 뭐예요? 회복. 그리고 단백질 합성을 위해서 이제 성장을 위한 단백질 합성에 도움을 주죠. 그래서 유지, 근육의 유지, 회복, 성장을 위한 영양소가 단백질이고요. 그 제품이 프로틴입니다. 자,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고 근력 운동을 해서 피라미드 세트라든지 근육의 성장을 위한 근비대를 위한 성장 자극, 근 상처를 유발했을 때 단백질이 들어가면 회복이 되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근육이 강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근육 강화제로 또 붙여놨어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은 아, 이놈만 먹으면 근육이 막 커지는구나, 막 강화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제니까, 제가 붙어 있으니까. 아닙니다. 그냥 프로틴이에요. 단백질 식품이죠. 여러분들이 계란을 삶아 먹지 않습니까? 닭가슴살을 먹죠? 파우더 형태로 된 거예요. 가공을 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충제라는 것만 보고, 체중 증가제라는 것만 보고, 근육 강화제라는 것만 보고 드시니까 효과를 또 못 보는 겁니다. 이게 뭘로 구성이 돼 있고 그게 외국에서는 뭘로 돼 있느냐. 외국은 이름도 벌써 프로틴이잖아요. 단백질, 영어로 프로틴. 그리고 그 구성되는 내용을 보면 아, 요 놈이 어떤 효과들을 갖고 있구나, 영양소구나. 그거를 보면 아, 이게 무슨 제품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뒤에서부터 가요. 뒤에서 근육 체중 증가제, 체중이 증가돼야 돼. 체중이 증가되면 근육이 커지겠지. 그게 아닙니다. 근육이 느는 올바른 영양소 섭취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보충제는 약이 아니에요. 제자가 붙었을 뿐이지 약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진짜 약은 뭔가? 제가 요 다음에 이제 또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스테로이드의 위험성, 많은 선수들 또는 이제 올림픽에서도 많이 걸리고 하죠. 스테로이드가 뭐고, 스테로이드를 시작함과 동시에 부작용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삶을 단축시키게 돼요. 여러분들 뭐 겉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뭐 일반적인 어떤 영향은 있다고 하지만은 이미 부작용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삶이 줄어들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좋아했던 외국 선수들은 거의 40에서 50 사이에 여기저기가 고장나서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 고장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보충제는 약이 아니다, 알고 먹어야 한다라고 주제를 정했기 때문에, 자, 예전에 방송에 걸렸던 건 뭐가 들어있을까요? 뭐 다이어트 제품 같은 거는 마왕이라든지 또는 우리 신체의 어떤 그런 몸의 기능을 조작을 해서 호르몬 수치의 조절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보충제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제품들 중에 갑상선을 또 조절하는 제품들도 있어요. 지금도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호르몬 수치를 약간 조정을 해서 지방 수치라든지 그런 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자, 그런 제품들은 수입이 안 됩니다. 정식 수입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벌써 통관해서 또는 식약청에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이 안 돼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못 잡고 있던 이제 과거에나 유통이 됐었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뭐 보따리상 같은 분들로 인해서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뭐 스테로이드 유입 경로도 이제 거의 그런 쪽이니까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송에 나왔던 그런 부분들은 이런 게이너나 프로틴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다이어트라든지 또 호르몬 쪽에 영향을 주는 어떤 제품들이 있어요. 이거는 스테로이드, 순수한 스테로이드가 아니고 그런 어떤 화학적인 공식을 이용해서 유발을 시킬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제품들인데, 그거마저도 이제 식약청이라든지 통관에서는 통과가 안 됩니다. 금지 품목 그 약품명이 있으면 통관이 안 돼요.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그래서 국내에서 정식으로 인정된 그런 제품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방송에 나왔는데 마치 이런 것도 다 관련이 있는 것처럼 또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드셔야 되고요. 또 뭐 보충제라고 해서 약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얘기하시면 이 운동하는 이 분야에서는 보충제를 약이라고 했다가는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셔야 되죠. 요즘같이 뭐 스마트폰 쳐보면 다 나오는 세상에 뭐 아직도 보충제를 약이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과거에는 있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사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반응이 있기 때문에 뭐 마왕을 넣었던 보충제가 그런 이제 상품이 마왕 성분을 빼고 그와 흡사한 어떤 대체 화학 물질로 이제 바뀌어서
또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런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수입되는 경로는 통관을 거치고 수입 이제 식약청의 어떤 또 허락 승낙 어떤 그런 통과죠.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안전한 제품들만 이제 많이 들어오고요. 또 그런 이제 걸릴 만한 제품들은 거의 이제 추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것까지 이제 드실 필요는 없고요. 게이너나 프로틴, 그리고 이제 게이너나 프로틴 보시면은 뭐 요즘 같은 경우는 BCA나 이제 뭐 글루타민 종류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 있는데 뭐하러 또 이걸 또 사서 드시냐 그거죠. 그 탄수화물 잘 드셔서 근육이나 간에 글리코겐 탄수화물이 로딩이 돼 있으면 힘은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한테 맞는 탄수화물 규칙적으로 못 먹고 단백질도 못 챙겨 드시니까 뭘 생각해요? 힘이 딸린다고 하니까 무조건 크레아틴을 또 생각해요. 크레아틴 제품은 우리가 근육 내에 저장이 된다고 하죠. 크레아틴이. 그런데 우리 신체는요, 일정 수준을 저장시키고 그 외에 더 들어오면 배출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거를 자동으로 조절을 하는 게 우리 몸의 기능이에요. 내분비계, 그리고 또 이제 소화계통들 모든 것이 다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인위적으로 크레아틴을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서 배출을 시켜버리죠. 왜? 이상치가 들어와 있으니까 배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야 돼요? 계속 드셔야 돼요. 크레아틴을 계속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일정 수준 이상이 넘어가면 배출시키니까 그러니까 계속 먹어야 돼. 왜냐하면 그 이상치를 유지해야 된다는 원리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드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신장에서 걸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장이 어떻게 돼요? 신장 기능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고장난다는 거예요. 크레아틴을 잘못 먹으면 신장이 고장나요. 왜? 내가 일정 수준 이상이 올라가니까 내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내보내면 뭘로 나와요? 신장에서 걸러서 소변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수분을 드시라는 거예요. 크레아틴 먹으면서 수분을 많이 먹어라. 그리고 계속 먹어라. 로딩이 돼야 되니까. 하지만 끊어라. 쉬는 기간을 줘야 된다. 왜? 신장 고장나요. 안 드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에서 크레아틴 효과를 봐서 조금 더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근상처를 받아야 돼요. 지금 현 상황에서 내가 낼 수 있는 한계치에 가서 과학적으로 10회 8회 이런 어떤 성장을 위한 그 부하가 근육이 수축이 완화하면서 계속 부하를 받아서 근섬유가 상처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야지 단백질 합성에 의해서 근비대가 일어나죠? 크레아틴 알고 드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게이너, 그리고 프로틴, 그리고 이제 크레아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BCA, 분지사슬 아미노산, 아미노. 자, 단백질이 우리 소화 과정을 거쳐서 몸에 들어가면 아미노화 됩니다. 그리고 근육에 공급이 되겠죠? 회복이나 어떤 합성을 위해서. 다 결국은 과정이 아미노화 돼요. 근데 그거를 이미 다 드시고 있으면서 또 드시는 겁니다. 이런 거는 뭐 대회 준비하는 선수분들이나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반 분들 충분히 기본적인 밥을 잘 먹어야 돼. 근데 밥을 못 먹어. 탄수화물을. 바나나도 못 먹어. 감자도 못 먹어. 그러면 탄수화물 게이너 드시는 거예요. 바쁠 때 중간에 레슨 막 하다가 중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게이너 제품으로 먹는 거죠.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 섞어서 단백질까지 공급. 그쵸? 자, 그러면서 또 너무 또 물에 타드시면 또 소화 기능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식에 따라서 보충제, 우리 또 식품 분말 형태를 이용해서 드시는 게 좋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드셔야 되는 거예요. 보충제는 약이 아닙니다. 약으로 또 됐던 거는 들어오지도 않고요. 또 변경이 돼서 들어오고요. 그리고 게이너랑 프로틴이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자, 보충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이 아니다. 그러면 스테로이드는 무엇인가? 시작하면 바로 부작용 시작, 수명 단축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스테로이드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아주 완벽하게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사용해서도 안 되고요. 또 그거를 사용을 권장하는 합리화를 시켜요. 너 저 대회 나가려면 써야 돼. 죽으라는 거예요, 그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제는 약이 아닙니다. 알고 드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보충제를 선택하는 요령도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충제 알고 먹어야 되는 거에 포함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프로틴. 나는 이 제품 먹었던 효과를 봤어. 난 이 제품 먹었던 효과를 못 봤어. 다 그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이 좋냐, 뭐 수입산이 좋냐, 그런들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프로틴에 들어가는 단백질은 주 수입이 미국입니다. 분말 형태 프로틴 원료를 수입하는 건 미국산이 많고요. 그 외에 기타 나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이라든지 기타 영양소는 중국제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미국이라든지 타 나라에서 수입이 됩니다. 자, 결국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프로틴이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분말 형태의 원료들을 수입을 하고 있죠. 자, 그럼 미국에서 만약에 자체적으로 보충제를 만든다. 그럼 자기네 원료 그냥 쓰는 거죠. 이런 나라에서 수입을 하고. 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수입해서 가져오고. 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결국 다 비슷한 것, 그 나라에서 나온 거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법의 차이가 있겠죠. 뭐, 분리를 더 잘한다. 분리유청 단백질을 만드는데, 분리를 더 잘한다. 어떤 공법이겠죠? 그것도 지금 2016년이에요, 벌써. 보충제 사업이 발달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비슷해요. 자, 원료의 경로라든지 제품들, 거기 보면 이제 함유량의 차이가 있죠. 나는 제품을 제가 만약에, 조 웨이더 선생님도 이제 보충제를 내셨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툭 하면 이제 보충제들 많이 이제 열고 그러는데, 저거 뭐 좋은 보충제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함유랑 뭐 깨끗하게 만드냐 그 차이지 원료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이제 알려졌어요. 김종민 보충제를 만들었어요. 자, 저는 프로틴은 이 한 스푼에 프로틴의 함량을 24g으로 맞추겠다. 그리고 나는 비타민 종류 다 넣고 싶어. 뭐 BCA도 넣고 싶어. 글루타민도 넣고 싶어. 나는 크레아틴도 넣을래. 가격이 엄청 올라가겠죠? 왜?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가격 대비 나는 크레아틴 빼고, BCA 빼고, 글루타민 빼고, 오로지 프로틴으로 갈래. 그럼 가격이 낮춰집니다. 분리유청으로 갈래? 아니면 그냥 이제 프로틴으로 갈래. 자, 그러면은 또 가격이 변동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정해져요. 자, 그렇다면 미국이나 수입 보충제, 우리나라 보충제 똑같습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제품이 나눠지고요.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어때요? 가격이 비슷해요. 수입시켜 먹나 배송료만 들어가지 수입시켜 먹나 국내에서 시켜 먹나 가격이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난 수입산 유명한 제이 커틀러가 먹는 보충제야. 이거 먹었어. 근육이 좀 좋아져. 근데 국산 먹었더니 근육이 안 좋아져. 자기가 운동 못 하는 거예요. 자극을 못 주는 거죠. 왜? 원료는 다 똑같으니까. 자기가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일반 분들이 나는 뭐 이 제품 먹어서 효과 봤어. 저 제품 효과 없어. 본인이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단백질 들어가서 합성을 해야 되는데 근상철 못 내니까 회복을 할 필요가 없죠. 성장을. 근데 많은 분들이 운동 쪽에서 문제를 안 찾고 또 이런 걸로 찾아요. 보충제 어디게 좋다. 똑같아요. 원료는 수입산이고 얘를 자국적으로 쓸 수도 있고 다른 데서 또 공급받아서 쓰고 우리나라도 또 수입해다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제가 좋은 말을 하나 드릴게요. 자, 수입되는 어떤 미국산 제품들은 그 1 권장량 같은 게 함유량이 우리나라 기준치보다 높아요. 그래서 특정 어떤 제품의 경우에는 우리 동양인이 섭취하는 양보다 많이 측정이 돼 있어요. 수입산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동 부스터 제품 같은 것도 카페인 함유량이 우리나라 제품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잘못 먹으면 몸의 반응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사망사고도 나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준치가 미국에 비해서 낮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통관될 때도 그 기준치의 높은 제품들은 들어오지가 않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거나 또는 수입하는 제품들은 우리나라가 정해놓은 그 미국보다 조금 낮은 수치로 통관이 되고 또 이제 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산 제품이 더 좋은 거예요. 안전적이고 안전하고. 하지만 이제 불신. 우리나라 거는 안 좋아. 오로지 미국산 커틀러가 먹는, 로니 콜먼이 먹는, 피리스가 먹는 보충제가 최고다. 그 잘못 먹었다가 이제 설사하시고 그래요. 함유량이 높아서.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드실 때는 국내 제품을 드시는 게 제일 좋고, 거기에서도 아까 보충제는 무엇인가 얘기했죠. 프로틴이라든지 그런 거를 뒤에 라벨을 보고 이제 함유량이라든지 그런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수입 제품들도 좋아요. 다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이제 통과가 되고 그런 어떻게 안전된 어떻게 보면 국산 보충제가 더 좋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이제 글루타민이라든지 뭐 비타민 영양소 같은 거는 뭐 가격대에 비해서 미국이 더 쌀 수도 있습니다. 더 크게 이제 회사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낮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국내 시장은 아직 이제 적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제품은 외국 거 드시고 프로틴 가격 비슷하잖아요. 국내 거 드시는 거예요. 저도 국내 거도 먹어요. 또 특정 회사 얘기하면 홍보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저는 국내 거 계속 먹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드셔야 돼요. 다 똑같은 원료예요. 근데 먹고 뭐 이거는 효과 보고 이거는 효과 못 봤다. 자기가 운동 못 한 거지. 솔직하게 자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국산 거를 드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안정적일 수도 있다. 어떤 그런 함유량의 기준치가 나라마다 틀리기 때문에 안전하게 드시는 거는 국내 제품이 좋다라는 또 얘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고 드시고 이제 또 그만큼 효과를 보기 위해서 먹은 것만큼 또 내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보충제는 약이 아니다. 알고 먹어라.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궁금해 하시는 게 많아요. 부스터 제품들 뭐냐? 혈관 확장제는 뭐냐? 요즘 뭐 부스터 제품들 보면은 뭐 카페인 들어있고,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 산화질소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카페인 들어가면 이제 인슐린 활동이 이제 과도해지면서 근육 내 이제 그 포도당이죠? 탄수화물, 그거를 이제 투입시키는 이제 과정이 더 수월해지면서 그만큼 또 심박수도 빨라지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산화질소가 들어가면 혈관이 확장되니까 혈액 양도 많아지면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한 번에 근육에 공급이 되죠. 그런 걸 노리는데 그게 잘못되면은 심장에 무리가 가고요. 또 그만큼 내 몸에 어떤 그런 당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 췌장이 고장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만큼 많은 거를 빼내기 위해서 또 신장이 거르다 보면 신장이 고장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알고 드셔야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런 게 원리가 뭐고 영양소가 뭐가 있는데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걸 만약에 잘못 이용했을 때는 내 몸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걸 알고 드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보충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먹어야 돼요. 알고 먹어야죠. 먹으면 그냥 커지는 거 아니에요. 똥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고품격 웨이트 방송에서 좀 저급한 용어를 쓰지만 자기가 쓸 줄 모르면 내 몸에서 흡수할 필요도 없어요. 내보내요. 필요한 만큼만 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먹어야 되느냐,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제2의 워크아웃 세미나에서 워크업, 또 그걸 지도할 수 있는 과정이 전문가 양성 과정입니다. 자, 이게 홍보입니다. 자, 그래서 보충제 알고 주셔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테로이드는 무엇인가, 어떤 효과 때문에 이제 그걸 사용을 하는가, 과연 그걸 사용하면 다 몸이 좋아지느냐, 아니면 안전한가, 부작용은 뭐 복불복으로 오느냐, 부작용은 사용함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삶이 단축이 돼요.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권장하는 지도자, 뭐 이 대회에 나가려면 이걸 써야 돼. 합리화예요. 현실을 알려주고 건강하게 도전하게 해줘야죠. 이거 써야 돼 무조건. 그건 지도자가 아닙니다. 저승사자의 저승사자. 너 써. 그리고 이제 수명 단축시키는 거예요. 뭐 재밌게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외국 빌더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40에서 50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쉽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이제 올바른 웨이트 트레이닝,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어요.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과 영양과 또 거기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모르고 먹으면 효과를 못 보고, 또 오버하면 기능을 자기 스스로 심장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투석을 하죠. 독소를 못 빼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충제는 약이 아니다, 알고 먹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도 벌써 몸의 기능들 나오고 다 나오지 않습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운동 시작함과 동시에 크레아틴 섭취를 권장한다든지 이런 거 비전문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스스로 자기를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피트니스 50 대표 김정민이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관련된 블로그와 카페 외에도 이런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유튜브 구독도 해주시고, 또는 이런 내용을 주제로 하는 전용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명 검색 제2의 워크아웃 한글로 치셔도 돼요. 저희 스튜디오 카페로 오시면 안 됩니다. 레슨하는 것만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2의 워크아웃 전용 카페로 가시면은 닉네임 변경 등 절차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또 그만큼 노력을 해주시는 분들만이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노력 없이는 절대 습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0일 동안 뭐 닉네임 변경도 안 하시면 퇴소시켜드립니다. 저는 카페 회원수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카페 회원수 많아지면 뭐 보충제 팔아먹고 뭐 공동구매하고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가득한, 또 그래서 알 수 있는
그런 카페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문가 양성 과정도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또 멀리 울산에서도 PT를 받으러 오시려고 하고 영등포에도 오시고 노원의 작은 곳이지만 그래서 또 오시고 합니다. 여기는 강남이 아니에요. 강북이에요. 노원 위정부 바로 아래쪽. 그래서 많이 찾아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충제는 뭐나 뭐에다가 저 제품 먹고는 효과 봤다 뭐 서로 그런 글들을 카페에서 주고받지 않습니까? 근데 원료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또 수입산보다 어떻게 국산이 더 안정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드셔야 되고 또 드신 것만큼 효과를 보기 위해서 트레이닝도 제대로 이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영상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런 거 보충제도 설명하면서 몸의 기능까지 다 또 설명하면서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또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쓰면 죽는 거예요. 수명이 줄어들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할 겁니다. 자, 끝낼 것처럼 하면서 또 얘기가 길어졌어요. 자, 아무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체온 따뜻하게. 체온이 막 추웠다 더웠다 하면 이제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감기도 활동을 합니다. 바이러스가. 그래서 건강하신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